사랑을 담아 드라마 인생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네에서 소문난 짠순이라고 부릅니다. 두부 한 무를 살 때도 100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이고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보일러 대신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추위를 견뎌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궁상 맞다고 독하다고 혀를 차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낡은 통장에는 30년 동안 식당 찬물에 손을 담그며 모은 피땀 같은 돈 3억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이 돈은 제 편안한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 30이 넘도록 고생만 한 우리 착한 아들에게 번듯한 전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5년 전 식당에서 일하다 넘어져 손목뼈에 금이 갔을 때도 병원비가 아까워 헝겊으로 동여맨 채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진통제를 삼키며 울다가도 통장에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모은 제 인생의 전부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 같은 돈이 단 며칠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카드 배송기사라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긴박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카드를 배송하러 왔는데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기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직접 번호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번호를 받아 적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고객센터 직원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가 하는 말은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자산이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과 직접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제가 갑자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동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두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국가기관 직원이 절 도와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자산 보호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이라 하더군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원격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화가 왔고 밤늦게까지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자산이 위험하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한시라도 빨리 옮기지 않으면 모두 잃게 된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급해졌고 더욱 다그쳤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공포와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아들의 장가 미천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입력했는지 모릅니다. 화면이 흐려 보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들이 불러주는 낯선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5천만 원. 다시 5천만 원. 또 5천만 원.
6번에 걸쳐 총 3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안전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돈을 지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돌고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돈은 벌써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에 씌었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제 손으로 제 자식의 장가 미천을 사기꾼들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옥 속에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3억을 잃은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으니까요.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쓴맛 단맛 다 참고 모은 돈인데 그걸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견뎠어요?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3억을 날렸다는 죄책감, 바보 같은 나 자신에 대한 미움, 그리고 아들의 앞길을 내가 망쳤다는 생각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한 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걸음은 저절로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에 섰을 때 아래로 보이는 검은 강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 말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힌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있는 힘껏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아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미친 사람처럼 저를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다고 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신기한 게 불길한 예감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나 봅니다. 아들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단했지요.
엄마를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놔달라고. 내가 미쳐서 내 장가 2,300을 다 날렸다고. 무슨 낯으로 널 보느냐며 그냥 죽게 놔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더욱 꽉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라고. 자기는 3억이 아니라 300억보다도 엄마가 더 귀하다며. 아들은 바보 같은 어미를 원망하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저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에 죽고 싶었던 제 얼음장 같은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보이스피싱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속는 세상이에요. 엄마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아니, 그놈들이 노린 가장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먼저 물어봐요. 엄마 혼자 싸우지 말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잘 살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콩나물 100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고. 3억은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집보다 엄마가 살아있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아들의 진심을 말이지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제 인생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결코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린 치밀한 범죄일 뿐입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울 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행동하기 전에 가족과 지인에게 여러 번 확인하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행복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